정맥질환의 대명사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네, 맞습니다. 하지정맥류. 많은 분들에게 익숙한 이름이죠. 하지정맥류의 주된 원인은 정맥 판막의 기능 부전에 있습니다. 피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도록 역류를 막아주는 정맥 판막이 망가지면 다리로 피가 몰리게 되고 혈관이 부풀어 오르면서 하지정맥류가 나타나게 되죠. 하지정맥류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종아리가 구불구불하게 튀어나온 허런 핏줄이 생각나실 겁니다. 그래서 하지정맥류 수술을 마치 성형수술처럼 미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지정맥류라고 해서 무조건 혈관이 비쳐 보이고 울퉁불퉁 튀어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정도에 따라 전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심하면 보이는 것 외에도 부종과 경련, 열감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만약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혈전을 형성하기도 하고 피부가 검게 변해 피부 궤양으로 악화되기도 합니다. 이렇듯 하지정맥류는 미용상의 문제뿐 아니라 다리에 불편감을 가져오고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무시해서는 안 되는 질환입니다. 기원전 460년경 의학의 효시라 불리는 히포크라테스는 하지정맥류 수술 방법을 기술했습니다. 그만큼 오래전부터 인류와 함께 해온 질병인데요. 어쩌면 하지정맥류는 인류의 숙명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발로 걷는 동물은 심장과 다리가 가깝지만 인간은 똑바로 서서 직립보행을 하니까 혈액은 필연적으로 다리에서부터 먼 심장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중력 때문에 다리 쪽으로 피가 쏠릴 수밖에 없지만 판막이 그걸 막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막이 망가지면 중력에 굴복할 수밖에 없게 되죠. 그래서 치질과 하지정맥류는 직립보행하는 인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질병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자꾸만 땅으로 끌어당기는 중력의 힘을 이기지 못해 생기는 질병이라는 의미죠. 그리스 로마 시대의 조각상 다리를 보면 다리에 울퉁불퉁한 혈관이 튀어나온 채 새겨져 있습니다. 로마 병사들이 오랜 기간 행군을 할 때 다리가 붓고 무거워서 걷는데 지장이 생기자 가죽끈이나 헝겊으로 압박하면서 이겨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오늘날의 하지정맥류 치료하는 데 쓰이는 의료용 압박 스타킹의 원리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왜 자꾸 다리가 붓는지, 왜 저리고 아픈지 비교적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래전부터 치료법이 있었던 하지정맥류는 현대에 와서는 그 진단, 치료 모두 획기적으로 발전했습니다. 최근에는 초음파 장비를 활용해 하지정맥류의 진단이 더욱 쉽고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치료의 측면에서는 특히 최소 침습적 치료법을 발견한 최근의 10년은 하지정맥류 치료법의 극적인 변화기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예전의 치료법은 100여 년 전부터 시행되어 온 하지정맥류의 근본 수술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문제가 되는 부분을 뽑아내거나 제거하는 수술인데요. 발거술이라고 부릅니다. 다음으로 복제정맥 폐색술이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혈관에 문제가 있는 혈관 내로 아주 가는 관인 카테터를 삽입한 후에 레이저나 고주파 장비로 열을 발생시켜서 복제정맥을 폐색시킵니다. 최근에는 혈관용 특수 접착제를 이용해 막는 방법을 쓰기도 하죠. 이렇게 역류가 있는 정맥을 막아버리면 정맥피는 옆길로 돌아가게 되면서 혈류 흐름이 원활해지게 됩니다. 이러한 치료법들은 치료 효과가 뛰어난 것은 물론이고 합병증이 적으면서도 회복이 빠르고 통증과 미용 면에서도 탁월해서 최근에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입니다. 보조적인 치료법으로는 경화요법이 있습니다. 주로 작은 정맥류에 시행하는데요. 경화제라는 특수 약물을 주사해서 혈류가 흐르지 않도록 막는 방법입니다. 수술이나 시술을 고려하기 전에는 보존적 치료법으로 하지정맥류의 진행을 막아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압박 스타킹 착용인데요. 수술 후 재발 방지를 위해 착용하거나 임신기간에 발생하는 하지정맥류 치료를 위해 사용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압박 스타킹은 그냥 아무 가게에서나 파는 스타킹을 사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의사와 상의 후에 적절한 크기와 강도의 의료용 압박 스타킹을 착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정맥류를 비롯한 정맥질환을 예방하려면 어떤 생활 습관을 지녀야 할까요? 비만과 변비는 하지정맥류 발생 가능성을 키웁니다.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매우 중요하고요. 변비의 경우 배변 시에 복압이 증가하기 때문에 정맥순환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변비가 생기지 않도록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 챙겨 드시면 좋겠습니다.
또 짠 음식도 정맥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지나친 나트륨 섭취는 체내 수분량을 증가시켜서 정맥에 가해지는 압력을 더하게 됩니다. 되도록 싱겁게 드시면 정맥 건강은 물론 각종 대사증후군 예방에도 도움이 되겠지요. 그리고 오랜 시간 서 있거나 같은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되도록 피하고, 할 수 없이 오래 앉아 있거나 서 있었다면 가끔은 자리에서 일어나 적절한 스트레칭을 하는 것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혈관은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길이자 생사를 갈라 놓을 수 있는 무서운 길이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필연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는 혈관 노화의 신호를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잘 대처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